우리 이제 앞에서 그 했던 A, B, C, D, E 문제에 이어서 앞쪽 풀이는 나중에 그 제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부터 그 뒤쪽에 어려웠던 문제들 F번부터 I번까지 네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출제자분들께서 나와주셨고요. 첫 번째로 그 F번 문제부터 그 F번 문제를 출제하신 RDD6584님께서 그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F번 문제는 근데 F번도 28분 만에 푼 분이 있어요. 이거를 GS18115님이 시작하자마자 28분 만에 푸셨고, 그리고 F를 푼 분은 그 프리즈 전까지는 여섯 분이었고, 최종적으로는 몇 분 정도였죠? 한 20 몇 분 정도였나요? 그 정도? 18분입니다. 18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 F번 프리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저는 이제 RDD584라고 하고요. 이제 이 문제는 1명, 2명, 4명한테 이제 각각 상을 나눠줄 건데, 이제 1등,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금을 어떻게 잘 분배하냐,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그 상금을 분배할 수 있는 총 상금의 최대화를 하는 문제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권 배열 A를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P2, 그러니까 2등 상금과 3등 상금을 임의로 정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4, 5, 6, 7등의 그 상금은 3등 상금과 연속한 그 위치를 고르는 것을 시도하는 게 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그러니까 3, 4, 6, 7등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인덱스가. 그러면은 이제 이 전략은 2등 상금 더하기 3등 상금의 합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맞는 이제 조건 부등식 그 조건을 지키는 데에도 이 전략이 항상 유리하고 총 상금을 최대화하는 데도 항상 유리하니까 저희는 이 전략을 항상 이제 채택하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P2 인덱스, 그러니까 2등 상금을 정했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2등 상금의 인덱스를 I, 3등의 인덱스를 J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한 그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J 플러스 1, J 플러스 2, J 플러스 3, J 플러스 4가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 2등 상금을 이제 인덱스 I에 있는 거를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있는 관찰을 통해서 2등 상금, 그러니까 너무 수식이 많아서 어렵네요. 그러니까 네, AI 이제 저 위에 있는 P2 더하기 P3, 뭐 P4 더하기 P5, P6, P7 이 그 조건 부등식을 P3를 이항을 하면은 이제 아래와 같은 그런 부등식을 찾을 수가 있고, 이제 배열 저런 이제 이런 조건 부등식을 만족하는 가장 큰 AJ를 찾으면은,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인덱스를 가지는 J를 찾으면은 그거를 P3로 정하고 그것이 최대임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전략은 아까 위에 설명한 듯이 뭐 비슷한 논리로 P1이 P2 더하기 P3보다 작다, 이 조건을 지키는 데에도, 그리고 총 상금을 최대화하는 데에도 항상 유리합니다. 뭔가 신기하죠? 와, 다음 페이지 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배열 B를 이제 새로 선언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그 조건 부등식에서 오른쪽 칸에 있던 그 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값으로 하는 배열 B를 만들어 보고, 이제 A 배열의 뒤쪽, 그러니까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훑으면서 P2를 고정시키고 탐색하는 그런 스위핑을 진행을 하면은 배열 B를 뭐 스택 혹은 세그먼트 트리 같은 자료 구조로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료 구조로 잘 관리를 해서 P3로 그런 잘 관리하면은 죄송합니다. 잘 관리하면은 P3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P2와 P3가 모두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P1의 위치는 뭐 이분 탐색이나 그런 걸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의 공식 풀이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되게 간단한 풀이가 있는데 별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이거를 증명은 안 됐어요. 증명은 안 됐는데
문제의 특성 때문에 가장 큰 어떤 n'을 하나 잡아요. 저희가 뭔가 예상으로는 한 28 곱하기 7 정도, 그러니까 로그 2억 곱하기 7 정도의 이제 원소만 조사해도 되는 것으로 일단 추측이 돼요. 증명은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가장 큰 의미의 n'을 잡고 이에 따른 뭐 n' 제곱이나 n' 세제곱 수준의 알고리즘을 작성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F번 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G번 풀이를 준비하도록 하죠. G번은 나정희님께서 출제를 해주셨고, 처음으로 풀린 건 MHY908님이 34분 만에 해결했어요. 네. 나정희님, 네, 네, 풀이 시작할게요. 네, 네, 편의상 일단 그 쿼리에서 주어진 모든 K의 합을 X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뭐, 저, 제가 알기, 잠깐, 그 마이크 상태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떤가요, 마이크? 좀 많이 울리는데 잠깐만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줄이고 일단 좀 아까 올려놨던 걸 좀 줄이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괜찮나요? 네, 좀 괜찮은 것 같긴 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마이크가 아니라 사용자 이슈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출제자분이 지금 딱 새해 됐다고 성년 됐다고 네, 예, 풀이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세 가지 풀이를 소개를 할 거고, 네, 네, 저거 세 개 말고도 뭐 좀 더 다양한 풀이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나중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네, 세 가지. 채팅 왜 저래?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오프라인 풀이예요. 네, 모든 쿼리를 다 입력받은 다음에 각 정점마다 입력된 쿼리 번호를 저장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정점부터 위로 합쳐줄 건데 딱 합쳐지는 그 지점이 정확히 그 두 정점의 LCA가 돼요. 그래서 어떤 쿼리가 6번 정점에 A가 있고 2번 정점에 B가 있으면서 그 두 정점을 머지를 한다면은 I번 머지되는 순간 I번 쿼리의 정답에 기여하는 양이 A 곱하기 B 곱하기 LCA 레벨이 돼요. UV는 오타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각 정점에 있는 쿼리 정보를 맵으로 관리하고 두 맵을 합칠 때는 작은 맵에 있는 그거를 큰 맵에다 옮겨주면은 각 원소가 최대 로그 Q번만 이동하기 때문에 n 플러스 x 로그 제곱 Q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이 풀이도 풀었는데요. 트리 압축이라는 테크닉을 소개할게요. 문제를 읽어보면은 쿼리로 주어진 정점들이랑 그 정점들 사이에 LCA만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 정점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약간 좀 간결하게 만든 간추리? 그런 트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트리의 정점의 개수는 최대 2K개가 되고, 왜냐면은 쿼리로 주어진 정점들을 DFS 올더링 상으로 정렬을 했을 때 인접한 정점들의 LCA만 보면은 필요한 모든 정점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쿼리로 주어진 정점 K개당 LCA 최대 K-1개, 그래서 총 오더 K개의 정점만 나오게 돼요. 이제 압축된 트리에서 각 정점이 LC가 되는 경우의 수를 알면 되는데, 그거는 간단한 트리 DP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트리 압축을 하는데 K로그 N이 걸리고, 트리 DP는 설정 시간, 그러니까 오더 K만에 할 수 있으므로 X로그 N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풀이를 설명을 해야죠. 이거는 n 플러스 x 루트 x 풀인데, 시간 복잡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쉬운 풀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LCA를 K 제곱번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쿼리마다 그 각 정점이 LC가 되는 경우의 수 하는 그 오더 n짜리 DP를 계속 돌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풀이는 K가 커질수록 그 풀이가 비효율적이고 두 번째 풀이는 Q가 커질수록 비효율적이 돼요. 두 풀이가 비효율적으로 바뀌는 그런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풀이를 적절히 조합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적당한 기준이 되는 상수 B를 잡아서 K가 B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LC를 LC K 제곱번 구하는 그런 풀이를 사용을 하고 K가 더 크면은 모두 N짜리 DP를 할 거예요.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면 그 K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 각 정점마다 LC를 최대 B번 구하게 돼요. 정확히는 K번인데 그냥 B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경우에서는 시간 복잡도가 오더 XB 로그 N이 되고 그 K가 B보다 큰 그런 쿼리는 최대 B분의 X개밖에 안 주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오더 B분의 XN이 돼요. 그래서 전체 시간 복잡도는 XB 로그 N 더하기 B분의 XN 이렇게 돼요. 그래서 B를 루트 X라고 잡으면은 X 루트 X 로그 N 더하기 N 루트 X가 나오고 이거는 시간 초과를 받게 됩니다. 근데 LC를 로그 N이 아니라 상수 시간 만에 구하는 방법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은 그 로그 N이 날아가기 때문에 N 플러스 X 루트 X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잘 알려져 있어요라는 말은 금기예요. 아, 네. 그 오일러코어나 스파스테이블을 사용하면 되고 네,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풀이가 두 개가 있는데 네, 5개나 돼요? 네, 저는 잘 몰라요, 그 두 풀이를. 그 센트로이드 갖다가 뭐 어떻게 하는 풀이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링크 커트리 갖다 하는 풀이가 있었는데 네, 그건 전 잘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풀이가 많은데 하나도 쉽지 않아 보이는 문제였어요. 그런 그 G번 문제 해설의 나정희님이었고요. 다음으로는 H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번 문제는 큐드큐님께서 출제를 하셨고 대회 중에는 한 번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되셨나요? 네, 잘 들리나요? 네. 잠시만요. 제가 그 방송이 딜레이가 있어갖고 화면 공유 좀 켤게요. 그거. 네. 화면 켜놨는데 네.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러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몇 달 전에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직접 풀지를 못해갖고 방치를 해놨던 문제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풀이를 찾아갖고 출제를 결심했고 가장 빨리 열리는 대회가 이 굿바이 요제이라서 출제를 하기로 했는데 네. 아주 잘 낸 문제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다른 문제들처럼 근처 난이도의 다른 문제들처럼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관찰만 잘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네. 그 관찰의 난이도가 어렵다 보니까 벽이 된 문제였네요. 이 대회에 벽이 된. 네, 아무튼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네. 한 명은 풀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A번 패드 둘을 있는 도선을 A번 도선이라고 부르고 같은 번호가 붙은 패드 중에서 왼쪽에 있는 걸 왼쪽 패드, 오른쪽에 있는 걸 오른쪽 패드라고 부를게요. 그럼 이제 몇 가지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도선은 패드 배열 사이를 통과해서 지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수 격자점에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모든 도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은 이제 각각의 도선 쌍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지 판별하는 문제와 동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관찰인데 각 패드에서 도선은 위나 아래 중 한 방향으로만 뻗을 수 있어요. 양끝 패드는 물론 좌우로도 뻗을 수 있는데 풀이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찰을 이용해서 패드마다 도선이 위로 뻗을지 아래로 뻗을지를 결정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단계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이제 각 패드의 도선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를 볼 텐데요. A번과 B번 도선 두 개를 봐요. 그래서 두 도선이 만나지 않도록 A번 패드들과 B번 패드들 총 4개의 패드 도선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를 생각할 거예요. 네 패드를 제외한 나머지 패드는 무시하고 그 패드의 배치에 따라 경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왼쪽이 A번 패드라고 하면 ABBA, ABAB, AABB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게 맨 왼쪽 끝이랑 맨 오른쪽 끝은 이제 네 패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패드를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듯이 양쪽 끝에 있는 패드들을 없애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선 방향이 아래로 가든 위로 가든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도선 배치 가능 여부에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사이에 있는 두 패드의 도선 방향만 고려를 해줄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패드 배치가 ABBA인 경우 A번을 저렇게 둘 읽고 나면은 루프가 생겨서 가운데 두 패드, B번 패드의 도선 방향이 같아야 돼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ABAB인 경우에는 A번을 만약에 위쪽으로 이었으면 B번이 이제 아래쪽으로 나와야 B번이랑 이어질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A번이 아래쪽으로 이어졌으면 B번이 위쪽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가운데 두 패드의 도선 방향이 달라야 돼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패드 배치가 AABB인 경우에는 가운데 두 패드의 도선이 어떤 방향으로 뻗어 있어도 항상 만나지 않게 이을 수 있어서 그냥 가장 단명한 경우죠. 네,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선 방향 사이의 관계식이 서로 같거나 다르다는 걸 찾았으니까 이제 패드의 도선 방향을 직접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각각의 패드를 노드로 관계식을 엣지로 갖는 그래프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같은 거를 검은색 엣지로,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빨간색 엣지로 이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예제 2번에 있는 1, 2, 3, 4, 1, 3, 2, 4라는 예제였는데요. 보시면 2번, 4번, 3번, 5번 노드가 이제 빨간색 3개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방향이 같고 다른 거를 이제 잘 배정을 하다 보면 모순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DFS로 그래프를 탐색을 하면서 패드마다 도선의 방향을 배정을 해요. 그리고 모순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모순이 있다면 회로 설계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모순이 없으면 회로 설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다는 걸 구성적으로 보일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주세요. 그래서 도선을 이런 규칙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두 패드의 도선 방향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직접 있는 도선을 그려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 같이 이번이 두 개가 위쪽이면 위쪽으로 이렇게 직접 이어졌죠. 두 패드의 도선 방향이 다른 경우에는 왼쪽에서 이렇게 만나는 도선을 그릴 거예요. 물론 오른쪽에서 만나는 도선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왼쪽으로 넘겨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패드를 왼쪽부터 훑으면서 오른쪽 패드를 만날 때마다 대응되는 왼쪽 패드를 찾아서 규칙대로 도선을 이어줄 거예요. 아니면은 뭐 오른쪽 패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전에 그린 도선들과 겹치지 않도록 점점 바깥쪽으로 도선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는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훑기 때문에 오른쪽 패드의 X좌표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X좌표 크기만큼 바깥쪽으로 도선을 이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가능해요. 바깥쪽이라 하면 뭐 위쪽, 왼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 간격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전에 그린 도선과 겹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일 건데요. 현재 보고 있는 패드가 오른쪽 A번 패드고 왼쪽 A번 패드의 도선 방향이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위쪽이라고 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색깔이 좀 사라졌는데 아무튼 현재까지 도선으로 세워질 수 있는 영역은 저 초록색 테두리로 그려진 안쪽 영역과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네, 초록색 영역의 전체적인 모양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정사각형이죠. 왜냐하면 바깥쪽으로 X좌표만큼 이렇게 그려줬으니까. 근데 왼쪽 A번 패드의 위쪽은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A번 패드의 위쪽으로는 도선이 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증명은 그 앞서 보여드린 네 패드의 배치 있죠. ABBA, ABAB, AABB 이 세 가지 경우를 이제 다 따져보면 그 도선의 방향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위쪽으로 도선이 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오른쪽 A번 패드는 도선 방향이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저 초록색 영역의 바깥을 따라서 도선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걸 구현하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뭔가 많이 연결하는 것 같아요. 네, 연결을 잘 해주면 됩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까지 문제 G번, H번의 해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I번 문제인데, I번은 문제의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번 세트의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의도를 하고 낸 문제였는데, 그 앞번 문제도 한 번도 안 풀렸는데, I번도 한 번도 안 풀렸어요, 이번 대회 중에. 그래가지고, 이번 I번은 문제를 출제하신 구사관님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잠깐만요. 볼륨을 조금 올려볼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4번째 출제한 구사과고요. 네, 잠깐만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나요? 네. 일단은 문제에서 원하는 설치 조건을 쭉 살펴볼 건데요. 네.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어떠한 점과 어떤 점이 인접한 곳에 이제 가로등이 설치돼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로등 간의 이제 상대적인 위치만 봐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도로의 시점과 첫 가로등 사이에 최대 1개, 인접한 가로등 사이에는 2개, 마지막 가로등과 종점 사이에는 1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K가 1인 경우를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뭐 이거를 푼다고 전체 문제 풀리지 않지만 이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최소값만 찾으면 되는데, 최소값만 찾으면 될 경우에는 이제 DP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치 조건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DP i를 이제 i번 블록까지 설치를 정했으며, 이 셀 뒤에 죄개의 빈 블록이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었을 때 최적해 하고 상태를 정의하시면 이제 DP 전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더 n에 이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DP 상태전이는 이제 DAG를 이루는데요. 일반적으로 DP 상태전이가 DAG를 이루죠. 그리고 이 DA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DP 자체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 DAG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K가 1일 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그래프의 최단 경로인데, 일단은 바로 할 수 없고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위에서 설계한 DP에서 가까이 경로와 가로등의 올바르게 설치되는 경우가 1대1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경로가 설치에 대응되고, 그러니까 경로에 대한 가로등 설치 스킴이 하나 존재하고,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경로 하나 존재하고, 이게 딱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제 경로와 설치 수가 똑같으니까 이제 경로로 이제 확실하게 넘어올 수가 있는 거죠. n,2에서 n,1로 가는 가동 지형의 간선을 만들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소스가 하나 있고 C가 2개여서 이제 C가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처리상 이제 하나의 싱크로 고정을 시키면 이제 상태 0,1에서 상태 n,1로 가는 경우 중에 저희가 K한테 최단 경로를 찾으면 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변형해서 NK 로그 N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은 이 알고리즘은 사실 느립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태 안 좋나요? 마이크 상태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좀 말하는 위치 바꿨나요? 잠시만요. 이거를 높여볼게요. 그러면. 네, 볼륨을 높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노트북 올렸으니까 그거 아니고. 뭘 올렸고요? 노트북을 그냥 뭘 깔아서 올렸어요. 그게 문제인가 싶어서. 네, 그것만으로 나아질 때가 있죠. 좋습니다. 네, 그럼 뭐 이렇게 해볼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S를 시작점, 2를 끝점이라고 하겠습니다. 2를 루트로 한 이제 최단경로 트리 T를 잡을 것인데요. 이제 여기서 T 이제 루트가 2로 되고 이제 2를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S에서 이제 뻗어나가는 형태로 이제 최단 경로 트리를 잡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E를 향해서 모이는 최단 경로 트리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정점이 이제 깊이는 이제 해당 정점에서 T1 정점까지 최단 경로의 길이의 대응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S에서 E로 가는 경로를 단순하게 관리할 경우에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었던 대부분의 경로는 T의 간선들을 많이 오픈한다. 다시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아이고 저는 건드린 게 없거든요. 네. 쉽지가 않네요. 네, 말씀해 보실래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간에 SE 경로 이제 단순하게 이제 관리할 경우에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어하는 대부분의 경로들은 사실은 T의 간선들을 많이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사실 다음에 보고요. 하여튼간에 그 이 점을 활용해서 경로의 이제 캐노니컬 폼을 찾을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예,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T에 없는 간선 E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 할게요. 이 간선을 저희가 대체 간선으로 썼다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면, 최단 경로에서 이 간선의 시작점을 만나면 이 간선을 따라서 나가고, 그러니까 최단 경로는 사실은 이제 최단 경로 트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최단 경로 트리를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최단 경로를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최단 경로에서 스타트 2로 가서 이제 거기서 만나게 되면 이제 이를 따라가고 엔드 2에 도달함과 동시에 다시 원래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최단 경로는 이제 이런 일이 아예 없겠죠. 왜 그러면 그냥 시작점에서 끝점으로 쭉 가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 최단 경로는 가다가 한 번 이렇게 어긋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뭐 이거 두 번째 최소 스테링 킬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그 스테링 킬이 없는 간선을 하나 넣어서 있는 간선을 빼는 식의 스킴이 이제 두 번째 최소 스테링 킬도 비슷한데 뭐 한 경로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캐노니컬 폼으로 잡을 건데요. S에서 E로 가는 경로 향해서 T에 등장하지 않는 간선들 이제 순서대로 이제 나열할 거예요. 그걸 이제 사이드 트랙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거는 이제 T에서 이제 어긋나는 순간들만 이렇게 배열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줄 수 있나요? 이제 다음 같은 성질들이 정립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이드 트랙이 정해지면 P를 유일하게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런 지형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서 하면 돼요. 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작점에서 처음으로 어긋나야 하는 지점을 가요. 그 간선을 가요. 그런 다음에 그 간선을 따라서 이제 벗어나고, 이제 다시 이제 최단 경로를 또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제 또 이2에서 벗어나라고 해라. 그러면 또 이제 벗어나요. 그걸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이드 트랙에서 P를 이제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모든 경로 P에서 사이드 트랙이 벗어나는 것이 정의가 돼요. 왜 그러면 이거는 그냥 P에서 최단 경로 트리에 이제 등장하지 않는 원소들만 이제 추려가지고 서브 시퀀스로 그냥 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경로 P의 사이드 트랙도 정의가 돼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트리에 있는 원소들을 다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간선 수렴이나 나열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사이드 트랙, 그러니까 그 역함수가 정의가 되진 않습니다. 1번 항목처럼 이제 갔다가 이제 끝점을 만나고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 걸 이제 반복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정의가 돼요.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한데요. 딜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사이드 트랙을 하나 탔을 때 얼마나 딴 경로가 증가하는지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증가하는 값은 이제 0이에요. 그러니까 감소시킬 수 없어요. 감소시킬 수 없으면 대단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최단 경로의 정의가 그랬으니까. 최단 경로 트리의 정의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딜레이 EI를 했을 때 이제 딜레이 EI를, 그러니까 EI에서, 그러니까 최단 경로를 타다가 EI를 이제 타게 되면 이제 딜레이 EI만큼 최단 경로 길이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제 P의 길이는 각각의 이제 벗어난 간선을 사이드 트랙으로 쓴 간선들의 딜레이의 값을 약간 단순한 합입니다. 이게 얘네들끼리 뭔가 서로 이제 사건이 영향을 끼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합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진도가 빠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웃라인만 드리고 사실은 글을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네, 쉬운 내용은 아니라서 네, 이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그- 보기 또 보세요. 네네.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을 만큼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조건이 되게 이상적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마지막 조건에서는 각 엣지가 최단 경로의 방향의 기여도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조건을 어떤 코스트로 가지고 이제 저희가 최단 경로로 이제 쭉 탐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최단 경로, 두 번째 최단 경로, 세 번째 최단 경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탐색을 할 거예요. 그리고 탐색 트리의 각 노드는 서로 다른 사이드 트랙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일단 루트 노드는 빈수열이에요. 왜 그러면 루트 노드는 최단 경로니까요. 그리고 최단 경로를 이제 벗어나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떠한 노드에 해당 노드의 부모는 그 사이드 트랙에서 하나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그 트라이처럼 그냥 이렇게 그 수열이 있으면 이제 수열에 하나 붙여가지고 이제 차일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사이드 트랙으로 하나하나씩 뒤에다 붙여가면서 이제 귀납적으로 이렇게 트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백트래킹 같은 거라 가지고 이 백트래킹도 이제 첫 번째 원소 정하고 두 번째 원소 정하고 세 번째 원소 정하고 네 번째 원소 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뒤에 하나씩 이제 답을 붙여나가잖아요. 결국 여기서 그 큰 스킬이 다르지 않아요. 네. 이제 세 번째로 이 트리는 모든 가능한 사이드 트랙 수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잘 할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확실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네 번째로 이 트리는 10이에요. 부모 노드의 값이 자식 노드의 값 이하인데요. 이거는 그 하나하나 붙이면서 그 더해지는 값이 정확히 그 딜레이의 하나 엣지 딜레이 값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역시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이제 이 트리를 어떻게 탐색을 할 수 있다면 있는지는 모르지만 탐색을 할 수 있다면 루트에서 타고 내려가면서 현재 보이는 자식 중에 가장 가중치가 낮은 것을 트리번 반복해서 찾으면 됩니다. 왜냐? 10이니까. 10이니까 가장 작은 K개가 위에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보이는 것 중에서 낮은 거를 그냥 반복해서 찾는 그리드 알고리즘으로 그 최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탐색을 해야 해요. 이걸 탐색을 해야 하는데 이제 루트노드는 이제 빈수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티 큐에다가 이제 빈수열을 맨 처음에 넣을게요. 그리고 현재 보고 있는 노드의 사이드 트랙이 뭐 EK, 뭐 E1부터 EK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볼 노드의 조건은 뭐냐면 저희가 현재 NDK에 있을 거예요. 사이드 트랙을 타고 오면서 이렇게 최단 경로를 움직였는데 현재 위치는 NDK일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시작점 방향으로, 그러니까 끝점 방향으로 냅다 달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시작점 방향으로 냅다 달리는 와중에 저희가 또 하나 탈 수 있는 사이드 트랙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얘기하면 저희가 최단 경로 트랙에서 또 벗어나려면 이제 그 벗어나는 전에 시작점이 현재 끝점에 조상이어야지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K 플러스 1의 조건이 저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시간 풀이를 또 하나 이제 유도하게 되는데요. NDK에서 트리를 이제 최단 경로 트리를 일일이 위로 타고 올라오면서 각 노드에 제작하는 대체 경로들을 그때 우선순위 큐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 이제 노드를 뽑았을 때, X번째 최단 경로를 뽑았을 때 이제 이제 다음 X 플러스 1인지 X 플러스 2인지 뭐 한참 뒤에 나올 건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다음 후보들을 이제 열거할 건데 어떻게 하냐. 그냥 NDK에서 한 노드 조상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거기에 시작하는 그 대체의 간선들을 우선순위 큐에 넣는 거예요. 최적화해볼게요. 이거를 이제 최적화하려면 이제 어떤 노드에 대해서 V와 V의 그 조상에서 시작하는 모든 대체 노드를 딜레이의 크기 순으로 잘 나열하는 자료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 자료 구조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료 구조가 있어야겠죠. 근데 조상의 값을 길려서 자식을 값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 트리와 쿼리를 몇 번 풀어보셨으면 이걸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트리의 어떤 그 조상으로 가는 경로는 약간 결국에는 어떠한 그 역사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쌓인 역사 같은 거라 가지고 그거는 이제 퍼시스턴트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해결해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최소 값을 이제 뽑고 싶은 거 퍼시스턴트한 팁이 필요한데요. 다음으로 넘어주세요.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멜더블 힙을 사용할 거예요. 이게 멜더블 힙이라는 걸 이제 두 힙을 이제 오더 로그에 합칠 수 있는 강력한 힙인데요. 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이것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진이 사용한 이제 멜더블 힙은 레프티스트 힙하고 랜더마이스드 멜더블 힙이에요. 레프티스트 힙은 약간, 그러니까 두 노드를 합칠 때 이제 약간 좌편향되게 이렇게 합쳐주는 게 렉스티스틱이고요. 랜더마이스드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합쳐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건 보시면 아실 거고요. 하여튼간에 멜더립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멜드는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힙을 퍼시스턴트하게 구현해도 되는데
멜더블 힙을 그냥 쓰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뭐 그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힙을 구성하셨으면 루트 노드를 이제 포인트를 넣고 우선순위 큐로 이제 단순하게 탐색해주면 N로겐 플러스 K로 K의 문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하시는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네. 네, 이상의 내용은 이제 98년 논문이고 데이비드 에스타인 교수님이라고 되게 훌륭하신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논문이고요.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제네릭한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말한 알고리즘은 사이클이 있어도 되고요. 사이클이 있을 경우에는 대신에는 이제 단순 경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갔던 정점 반선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고요. 음수 간선이 있어도 최단 경로 트리를 배만 포드로 그냥 계산한 다음에 그냥 동일하게 해도 돼요. 음수 사이클이 있으면 애초 정의가 안 되니까 음수 간선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단 경로 트리만 있으면 됩니다. 결국엔 최단 경로 트리를 정의할 수 있고 그냥 누가 계산이 났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상당히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딥랩은 뭐 옛날에 가을 대회 패시네이션 스트리트라는 데서 나왔고요. 그거 그냥 지문을 고치다가 그 김준원이 남부순환로 산다 그래가지고 남부순환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뭐 이거 그래프의 특수한 구조를 사용한 애드옥 풀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처음에 이게 되나 안 되나 하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실패를 했고요. 찾는 것이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을 약간 것이지만 약간 그걸 섞다가 이제 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아무도 안 망하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시도하신 분들을 보면 그거 했다가 좀 망하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분할 정보를 사용해서 어떻게 또 잘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뭐 찾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거, 일단은 이거는 교육적인 문제라 가지고, 교육을 위해서 냈습니다. 네, 이거 뭐 푸는데 왜 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풀릴 거를 이상하고 된 거고요. 일단 알고리즘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해가지고 사실은 뭐 코드 라이브러리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구글링으로 괜찮은 자료를 찾으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복사부처럼 들어가서 왜냐면 뭐 대회 때는 그냥 뭐 라이브러리 코드 써도 되니까 뭐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풀라고 냈던 것입니다. 이 K1 최단 경우를 찾는 프리미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외에도 다른 문제 응용이 많이 가능해가지고 정말 뭔가 다이아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30초 안에 풀 수 있을까 막 그런 거를 생각해 보고 싶으시면 한번 연구해 보실 만한 주제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리 떠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깐 구사관님, 네. 이거 코드포스에 나오면 몇 점짜리 문제예요? 코드포스에 나오면 근데 제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요? 근데 코드포스 LGM이 와가지고 못 풀었으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저는 이게 코드포스에 나오면 10명 정도는 풀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한 네. 2,400 생각하고 냈다고요, 이걸? 2,400은 아닙니다. 2,800? 2,400은 아니죠. 아니 3,500은 투어리스트만 풀 수 있는 난이도고 3,500은 아니죠. 3,500 문제 아닌데 3,500 아니고 3,000 정도 넣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이거 검수해 주신 분들은 꽤 있습니다. 6명에서 7명 이상이 이걸 다 이해하시고 검수해 주셨고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단히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검수해 주시고 지금 이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대회 중에 안 풀린 이유가 그거예요. 네? 풀 법한 사람들이 다 검수를 했다고. 뭐 그런 점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토커시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로 적절했던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든 문제 풀이를 다 봤고요. 여러분 다 그때 바로 못 보신 분들도 다시 보기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제가 마련해 둘 테니까 그때 보시도록 하고요.